정읍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새벽에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임시회가 진행 중인 정읍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와 같은 여름철 재해, 선제적 대응 주문과 지역민의 연료비 절약을 위한 정책 제언도 나왔습니다. 정읍시의회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정부가 고부봉기 참여자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읍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새벽에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을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일 새벽 5시 50분쯤 정읍시 흑암동의 한 논에서 승용차가 발견됐습니다.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2m 아래 논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밑둥이 뜯겨 논에 곤두박질 쳐져 있는 나무와 차량 잔해들이 사고 충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검은 차량이 논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2명 모두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속도계가 시속 110km에서 120 사이에 멈춰 있었다며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열을 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10분쯤 부안군 동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리를 듣고 깬 신고자는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보일러실과 별채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기 전날 누전 차단기가 여러 번 작동됐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 낮 12시 40분쯤 진안군 부기면의 생물다양성연구소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짜리 창고 건물 한 채와 잠수 장비 등 집기가 타 소방서 추산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가 난 곳은 감돌 고기와 같은 멸종위기 어류를 키우는 연구소이지만 어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2층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23일 오전 9시 20분쯤 부안군 위도 파장금항 인근 해상에서 4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업무차 위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안해양경찰은 어제 저녁을 먹고 헤어진 후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동료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회가 진행 중인 정읍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같은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 또 지역민의 연료비 절약을 위한 정책 제언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정읍에 400mm가 넘는 폭우를 몰고 온 태풍 무이파. 수백 명의 이재민과 45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낳으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당시 수해는 기록적인 폭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적곡 저수지를 시민들이 나서 수차례나 시설 보수를 요구하였지만 행정이 묵인 방치했고 이달 초 정읍에 내린 비의 양은 81mm. 문제는 폭우에 배수로가 막히는 등 지역 곳곳에서 민원이 쏟아졌다는 것. 지난 2011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의 선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취약 요소가 밀집된 지역, 우수 유출이 모이는 지역,
통수능이 부족한 곳 등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집중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천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완충지대를 조성하여 도심권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양경 의원에 따르면 도심권 단독주택 12,000여 가구 가운데 46%인 5,500여 가구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정읍시는 도시가스 보급 가능 지역의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별회계나 기금 조성, 조례 재개정을 통하여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읍면 지역엔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지역에 소형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되는 방식으로 연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와 배관망 구축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LPG 배관망 보급 여건 검토와 단계별 보급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은 커져가고 장마철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시회가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정부가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으로 인정하고 고부봉기 참여자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일 정읍시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라도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고부 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며 그 출발점은 특별법의 개정이다.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23일 살인과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둔기로 여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B씨에게 3,400만 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며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청년이 떠난다. 인구 감소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연천군에 정착하는 청년 농부들이 최근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천군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전곡 시내. 낮 시간대에도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범주에 속하는 연천. 이곳 연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2020년 연천군 청년 인구는 20대 후반을 제외하고 2011년에 비해 14.3%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연천군 전체 인구수는 약 4만 1,700명. 19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연천군 미산면에서 토마토 농가를 운영 중인 정기윤 씨. 6년 전 청년 창업농 대출로 2,200평 규모의 땅을 구매했습니다.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도 개척했습니다. 집과 가깝고 그 가까운 경기도권 내에서도 이제 땅값이 좀 저렴하고 지원 사업이 많은 지역을 고르다 보니 연천으로 이렇게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그 덕분에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과 카페를 접목한 농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하 씨. 40여 년간 마농사를 지은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곁두리 사업에 선정돼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직접 생산한 말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는 물론 생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참마 농사를 지어오고 계셨었는데 말을 판매를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카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이제 지역에서 와주시고 주말에는 외부에서 뭐 캠핑 손님이라던가 여기 제인폭포라든가 이런 관광 차원에서 오셨다가 현재 연천군에서는 연천 정착금과 영농 정착금, 귀농기촌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들이 시행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가 늘고 있지 않는 연천군. 하지만 이곳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겐 기회의 터전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남원과 순창, 임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영호 의원이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에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관계자를 만나 지역구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예산을 정부 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소관 부처에 전라북도의 K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의 당위성에 관해서도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청년층의 탈전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분기도 2천여 명이 전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육, 산업 현장에 10대와 20대 중심으로 순유출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시기에 2,178명이 빠져나간 것에 비해 적은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분기 대비 1분기 전북 지역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1,764명이 순유출됐다고 하는데요. 순유입은 50대와 60대 등, 순유출은 10대와 20대 등을 중심으로 크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20여 년간 전북을 떠난 청년층이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2천여 명이 빠져나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출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서 청년층 고용률을 높여 혁신산업 중심의 우수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지역 내 안착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북 지역 청년층 순유출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경기 침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이 최근 봄꽃이 만개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옥정호 출렁다리로 이어지는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이 이달 현재 13만여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일 유료 운영으로 전환해 정식 개장한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옥정호 출렁다리는 길이 420m에 달하는 현수교로 꽃동산을 갖춘 붕어섬으로 이어져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했던 옥정호 붕어섬이 생태공원으로 변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농촌 활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부안해양경찰서와 부안소방서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잼버리 동안 야영지 안팎의 수상 활동에 대비하고 새만금 방조제 안쪽 공유 수면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